자, 명확성 원칙 계속 이어서 나갑니다. 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이랬죠? 여기 환각물질입니다. 환각물질은 누구도 그 섭취 흡입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수치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섭취라는 부분, 흡입이라는 말만 썼다 하더라도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술 같은 경우, 음주 같은 경우는 수치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측정기로 호흡 측정을 할 때 뭐 0.03%, 뭐 0.5% 이렇게 수치가 나와야지 음주운전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가 있는데 이 환각물질 같은 경우는 티끌만큼도 마셔서 누구나 마시거나 흡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치를 적지 않고 그냥 섭취, 이렇게 흡입 이런 표현만 썼다 하더라도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출제 많이 됐던 판례고요. 자,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용도 변경이라는 것도 명확하다고 했고 소량이라는 부분, 소량이라는 부분이 지극히 작은 분량을 말하죠.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28번도 보시면 건설산업기본법인데 여기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건설공사의 수주 및 시공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여기 이해관계인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관계인이라는 부분도 명확하다고 했다. 여기 이해관계인이 왜 명확할까요? 우리 같이 공부만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해관계인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이 법을 지켜야 하는 수범자가 누구야? 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수범자가 누구냐고. 거기 관련된 종사, 업무 종사자잖아요. 관련된 업무 종사자가 이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관련 종사자가 이 법조문을 봤을 때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면 누군지 대뜸 이 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하더라도 명확하다고 봤다는 표현, 그런 내용입니다. 출제도 많이 되었죠.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쌍의 여기 관련 자료 즉시라는 표현도 명확하다고 했고요. 노조법상의 관여라는 부분도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노조법상의 안전보호시설 이것도 명확하다고 했고요. 다 색깔 칠하시면 돼요. 칠하셔서 보시면 여기 섭취, 흡입 그쵸? 용도 변경, 소량 쭉쭉 칠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32번도 보시면 뭐예요? 도로교통법상에 도로에 구부러진 곳이 어떤지는 대중은 아마 안다는 겁니다. 구부러진 곳이 이런 거 아니냐? 이게 다 구부러진 거 아니냐? 그쵸? 반듯하게 나와 있으면 직선이고, 그쵸? 이렇게 돼 있으면 다 구부러진 곳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유사 석유 제품. 석유가 아닌 건 말하죠? 석유가 아니지만 석유와 비슷한 것. 그걸 만들어 팔다가 걸리면 조세법 처벌법상에 처벌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폰으로 봤어요. 증권거래법 나올 때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뭔지 어떤 것인지 대충이나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5번도 보시면 수질환경보존법상의 내용인데 여기서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느냐면 자, 구리 그 다음에 그라고 나오는 거. 그라는 부분이 불명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판례가 그 앞에 열거되어 있는 것이 구리라는 거야. 구리. 그러면 구리는 일정한 성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일정한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화합물 할 때 그라고 하는 것은 앞에 구리가 일정한 성분을 띠고 있기 때문에 몇 퍼센트 함유량이 있잖아. 함유량. 그 함유량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 화합물도 구리와 거의 비슷한 화합물 성분을 띈 화합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구리가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라는 부분도 나름대로 명확하다고 했던 거예요. 그자라는 부분.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있지. 어떤 물질이 구리 그 화합물에 해당하는지는 수범자인 국민의 예측 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 그 나오지 그라고 하는 부분이 그 기준 수칙을 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구리라는 표현 때문에 구리나 동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이것이 일정한 함유량을 띠고 있어서 그라는 부분도 나름대로 명확하다고 봤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 나왔네요. 출제된 판례고. 자,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불안감이라는 부분도 그렇죠? 명확하다고 했던 거예요. 불안하다, 그죠?
마음이 편치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명확하다고 봤습니다. 출제 많이 되었네요. 자, 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신탁재산으로 수익자 외의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했을 때 여기도 수익자 외의자가 누군지 밑에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판례도 출제 잘 되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예비군 훈련 아저씨 그쵸? 여기 소집 통지서를 수령할 의무 있는 자가 누굽니까? 통수 날아오잖아 그쵸? 그러면 수령할 의무 있는 자는 예비군 본인입니다. 그쵸? 예비군 아저씨 본인이다. 예비군 본인을 말한다. 본인. 그쵸? 본인을 말한다. 따라서 이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처벌받습니다. 그쵸?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근데 그 법에 수령 의무자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를 하고 있지 않아. 정의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그게 누군데? 그게 본인이라니까 본인. 그러니까 범위를 정하지 않아도 그게 누구라고? 그게 바로 본인이라고 본인. 본인이라고 하는 것을 퍼뜩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런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본인이기 때문에 범위를 정하지 않고 하더라도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가족, 뭐 직장 동료를 말하는 게 아니죠. 본인을 말하기 때문에 본인 딱 한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범위를 정하든 말든 간에 그건 본인 한 사람을 말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됐고 그런 뜻입니다. 그쵸? 자, 다음. 자, 성폭력 처벌법상의 조항이죠.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이게 지금 색깔 칠해진 글씨가 불명확합니까?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어떤 되는지 알잖아. 허벅지라든지 가슴이라든지 그런 부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어딘지는 대충이나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신체가 시대적 문화, 사회나 시대적 문화, 가치관 등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약간의 개방적인 추상적인 표현을 썼다 하더라도 그게 대충 어느 부위인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합치된다는 표현입니다. 시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남자들 볼게요. 여성이 느끼는 성욕보다는 남성이 느끼는 성욕이 좀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남성은 여성의 어느 신체 부위를 보더라도 약간의 성적 욕망을 돋구는 부위가 있잖아요. 그것은 시대가 바뀌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다. 뭐 100년이 지나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위가 어떤 부위인지는 뭐 이게 가치가 변한다 했는데 그 부위가 뭐 달라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죠. 여기 유사성교 행위 나와 있습니다. 유사성교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삽입하는 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구강, 항문, 신체 일부 도구를 이용한 그쵸? 여기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고 맞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그 행위가 어느 행위인지는 대충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합헌으로 봤다. 구강항문이네요. 구강항문. 구강항문이 바로 뭐야? 유사성교 행위지. 그쵸? 다음 판례. 여기도 똑같이 성매매 알선 행위에 관련된 법률이죠. 성매매를 권유한 행위인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는 있잖아요. 여기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 그치? 조건을 제시하면서 성을 구매하도록 하는
그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라고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합헌으로 봤다. 자, 금융지주회사법입니다.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나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요 색깔 칠해진 글씨가 위반됩니까? 명확성 원칙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업무상 알게 되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합헌으로 봤어요. 철도 종사자가 누군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합헌으로 봤습니다. 철도 종사자는 여기 나와 있네요. 이러한 자뿐만 아니라 여기 서비스업까지 하는 자를, 모든 자를 말한다. 직무집행이란 말은 어떤 것인지 아시죠? 직무 수행하기 위한 일체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철도 종사자 직무집행이란 말 자체는 합헌으로 봤다. 자, 우리 형법상의 상해죄 파트에서 특수상해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폭처법상에 보더라도 단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다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이때 이 단체나 다중의 위력 합헌으로 봤죠. 단체나 다중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뜻인지는 뒤에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쭉 보시고 합헌이다. 자, 대기환경보존법상의 최대 소각 용량인데요. 이 최대 소각 용량이라는 말에 여기 구체적인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여기 최대 소각 용량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법에 없지만 이게 최대 소각 용량이 어느 정도의 양인지는 관련 종사자가 알 수 있다는 거야. 관련 종사자가. 관련 종사자라면 이 용기가 담을 수 있는 최대 소각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최대 소각 용량을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에는 없다 하더라도 종사자, 업계 종사자는 그 용기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용기 있잖아. 이런 용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있잖아. 양. 그 양을 종사자는 얼마의 양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급식소 있지, 급식소. 뭐 고등학교라든지 큰 식당 같은 경우 그 주방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 거기에 수백 인분의 밥을 하고 수백 인분의 국을 하잖아요. 국. 그러니까 그 얼마의 밥이 들어가고 얼마의 재료가 부식 재료가 들어가는지는 법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 관련 종사자는 이 큰 항아리, 큰 접시에, 큰 냄비에 얼마의 양이 들어가는지, 몇 인분의 양이 들어가는지는 그 사람들이 대충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취지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최대 소각 용량이 법에는 얼마인지는 법에는 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종사자는 그 최대 소각 용량이 얼마의 양인지는 대충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합헌이다. 명확성 원칙에 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가 좀 됐어요. 이 판례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다음도 보시면 여긴 색깔 파란색이죠. 파란색. 정자법 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나오는 이 법에 의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이다. 이거 다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종사자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외국항 관리 규정상에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채권 발생에 관련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자금 했을 때 너무 긴데 이렇게 세모 표시하시고 합헌으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 정치자금 합헌으로 봤고요. 여기 기타 나와있지, 기타. 기타 앞에 열거되어 있는 단어가 참 많네요.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많아서 합헌으로 봤습니다. 자, 여기 사위인데 앞에 기타 하나밖에 없잖아. 기타 앞에 하나밖에 없지. 근데도 합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도박 기타. 요 도박 기타만 명확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뭐로 봤다? 명확하다고 봤다. 그래서 여기 사위 기타, 여기 기타. 또 앞에도 있었죠? 우리 전 시간에 있었던 거기 기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합헌. 여기도 합헌. 근데 도박 기타만
위헌. 그렇게 보시고. 자, 다음. 사업자 등록번호, 통관 고유번호 합헌으로 봤습니다. 명확하다. 비방할 목적 명확하다고 봤고요. 군형법상의 연설, 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사람 가운데에서 군무원이라고 하는 부분 명확하다고 봤습니다. 자, 도로교통법상의 1항이나 2항을 2번 이상 위반한 사람인데 요 2번 이상 위반했다는 부분은 요 44조 1항을 2번 이상 위반한 부분에 쭉 보세요. 쭉 보시면 이러이러한 사람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합헌으로 봤다. 이렇게 보시고요. 뭐 뜻풀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뭐다? 대부분 다 합헌이다. 합헌이고 위헌인 것은 몇 개 안 된다. 그 위헌이 아닌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 좀 보시고요. 군형법상에 상관모욕 나와 있지? 상관모욕죄에서 여기 명령 복종 관계에 있는 명령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모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관모욕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표현들도 다 합헌으로 봤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상의 외국인을 위하여 라는 부분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부분 여기서 외국인을 위하여 라는 부분도 합헌으로 봤습니다. 2분의 1 가중도 나름대로 적절하다고 보았고요. 이 부분도 도로 외의 곳 합헌. 자, 의제나 보조기 제조업자를 하여금 의지 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라. 이 부분도 합헌. 안 두면 처벌한다고 했을 때 1명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 자, 의지 보조기 기사 이런 부분들도 다 합헌으로 봤어요. 다음 문화재보호법상의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큰 것 그렇죠? 역사상 예술상이라는 부분 크냐 크지 않냐 합헌으로 봤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뭐지? 전래적 나오셨지? 우리 음식물 할 때 그쵸? 일반인들의 전래적인 식생활이나 이건 있었지? 그건 똑같은 거지. 그것도 여기도 역사상 예술상 이런 표현들도 다 합헌으로 봤다. 보시고요. 이건 아청법이네요. 삭제 및 전송 방지 조치 이 부분 명확하다고 했고요. 자, 도정법상의 관리처분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부분도 명확하다고 했고요. 변호사법 조항이네. 명의이용이라는 부분도 합헌으로 봤고요. 충분히 알려야 한다. 명확하다고 봤고요. 자, 다음 마지막이네요. 특가법 얘기네. 여기 이들죄라고 하는 부분. 이들죄가 어떤 죄인지는 읽어보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판례가 많죠? 60개 이상의 되는 합헌 판례들인데 당연히 위헌 판례가 소수고 그래서 위헌 판례 위주로 보시고 합헌으로 본 판례들도 중요한 판례들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